안녕하세요. 사이다에 빠진 사연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연방 오신 거 환영하고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제 남편은 딸 부잣집 막내 아들입니다. 위로 누나가 4명이 있네요. 그래서 손이 시누이들의 간섭, 또 어떤 때는 보살핌을 항상 받으며 자랐어요. 벌써 결혼 생활한 지도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 화목하게 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이런 평화가 깨어진 것은 셋째 시누이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온 2년 전부터예요. 그 이후로 거의 모든 분란은 셋째 시누이로부터 나왔다고 할 만큼 정말 유별나고 대단한 시누이입니다. 셋째 시누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저희 집을 들락거렸어요. 아무리 자기 동생이라지만 너무나 스스럼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거죠. 처음에 비번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을 때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어야 하는데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비번을 누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이제는 소름이 돋네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면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를 관여합니다. 냉장고나 쌀독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며 베란다 검사까지 하고요. 장을 볼 때는 뭘 사왔나 참견하고 애들 교육까지 간섭을 하였어요. 심지어 저희 부부 침실도 들어와서 뒤져보고 다닙니다. 아이들한테는 제 역도 참 많이도 했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시누이를 고모 취급을 안 합니다. 큰딸도 직장인이고 둘째 딸도 고등학생인데 머리들이 굵어가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고모를 보고 이해를 못하죠. 한 번씩 아이들이 고모 욕을 하면 저는 아무리 그래도 집안의 어른인데 고모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해도 말이 안 먹히고 애들의 반감이 점점 더 심해지더군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합니다. 그래서 일을 끝내고 집으로 와서는 좀 빨리 쉬고 싶거든요. 피곤도 하고 긴장이 풀리니까 말이죠. 그런데 집에 와보면 어김없이 신호가 와 있어요. 거기다 고모부님까지 와 있을 때도 많고요. 그리고 저녁 먹고 빨리 갔으면 싶은데 늦게까지 가지 않고 거실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손윗 사람들인데 제가 편히 쉴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한 번씩 술도 한 잔씩 합니다. 신우가 또 술버릇이 안 좋아서 술만 먹었다 하면 도를 넘는 주정까지 해대고요. 정말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것저것 다 참견하더니 이제는 하다하다 애들 연애 문제, 결혼 문제도 간섭을 하였어요. 큰딸이 남자가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결혼을 신우가 반대를 하고 그냥 의견 제시가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식들 결혼인 것처럼 반대를 하더라고요. 혼수까지 간섭하고 참 부모는 따로 있는데 왜 그렇게 참견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에 신우한테 큰 사위가 결혼 전에 안 좋은 말도 많이 들었다네요. 큰 신우는 대놓고 사위한테 행동에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내기도 하였고요. 큰애가 남친한테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일을 알았을 때 진작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저도 너무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막상 큰애가 결혼을 하고 나니 나중에 신우는 자기가 관여해서 니들이 결혼할 수 있었다. 반대하는 거 내가 설득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답니다. 둘째 딸도 남친이 있는데 신우는 한참 예민한 때인 둘째의 연애 문제까지 간섭을 하였고 한날은 술 먹고 주정하면서 난리치기도 하였어요. 이제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남자들은 집안을 봐야 된다. 걔네 집안 내가 아는데 참 안 좋은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둘째 딸에게 온갖 간섭을 해대면서 둘째와 다투면서 딸이 쓰러지고 응급실에까지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애들에게 대놓고 쌍욕하는 것도 일쑤여서 그 말 듣고 애들이 상처받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기 딴에는 조카들이라고 맘 편하게 인연전연하면서 욕을 스스럼 없이 하는데요. 그러지 마시라고 몇 번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나중에 다른 친척 한 데서 들은 얘기이지만 과거에 자기 언니, 동생 결혼도 반대하고 고모부님들 찾아가서 깽판치고 갈라놓고 난리도 아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자주 밥을 먹고 가는데 밥 한 사람 무한하게 음식이 싱겁니 맛이 없니 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 먹고 많이 먹고 가고요.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가 해주신 음식인 걸 알면서도
타박을 하네요. 어이가 없어서 정말. 그런 모습 보고 나니까 점점 와서 밥 먹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커피 타서 마시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으로 와서는 하루 종일 TV를 붙들고 산다 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어른들은 전기세 이런 거 민감하시잖아요. 어머니가 그걸 보고 있으면 속이 터진다고 하십니다. 당신 딸이지만 너무한다 말이죠. 우리 아들 며느리가 나가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시누란 사람이 매일같이 와서 TV 보고 이것저것 맘대로 다 쓰고 다닌다고 속에서 천불이 올라온다 하세요. 그렇게 봐서 그런지 신호가 드나들고부터는 집 전기세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전기세가 올랐다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와서 말이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 얼마나 못됐게 하는지 소리 지르고 구박하고 글로 표현 못할 말까지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선을 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 모습 보고 신우한테 우리 할머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신우 하는 말이 니들이 뭔 상관이냐, 내가 내 엄마한테 하는데 상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내 엄마한테 막 해도 다른 사람은 안 된다네요. 제가 시어머니께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서 대화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러느냐 합니다. 어찌 보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도 자기 딸인데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신우가 동네 사람들한테 말도 잘 지어내고 억지가 심해서 거짓말도 잘하고요. 저희 집 욕을 동네 사람들한테도 하는가 하면 이상한 소문을 낸 적도 있고요. 제가 친하다 싶은 이웃이 보이면 또 그 사람들하고 저희 관계를 방해해서 끊어놓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동네 분들이 저희 집 사정을 알아보시고 참 힘든 신우다 하면서 위로해 주시기도 했지요. 시댁의 다른 가족분들께 저희 집의 이야기를 나쁘게 하는 건 물론이고요. 큰딸 대학 갈 때도 간섭하면서 공부 못해서 그깟 대학밖에 못 붙었니?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 저희 아이들보다 나은 대학 갔던지 공부를 잘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한 번은 가족들이 거실에 다 있었고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 중이었죠. 신우가 갑자기 남편과 아이들, 어머님 계신 자리에서 제가 설거지 중에 자기 욕을 했다는 겁니다. 신우를 알고 있는 가족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너가 고모가 잘못 들은 거다 했죠. 이때는 아이들, 남편까지 다 제 편이었는데 이것들이 편먹고 자기를 이상한 사람 만든다고 하였네요. 오늘도 둘째와 소리 지르고 말다툼이 있었다는데요. 둘째 말이 고모가 갑자기 자기한테 오더니 시비를 걸었다 소리 질러 가면서요. 그러네요. 아이들과 점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져서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그건 아니라는 말만 해도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어버리고 제가 교육을 잘못 시켰다 하면서 식구들한테 또 말 지어내 버립니다. 주변에 사는 이웃들과 친구들은 저에게 오히려 너무 착하게 대해주어서 그렇다. 그렇게 다 받아주지 마라 하셨어요. 큰 고모님이 저한테 한 번씩 전화가 오셔서는 걔 신우이 아직도 올케 집에 들락거리면서 밥 먹고 그래?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걔 정말 안 되겠다. 엄마는 왜 가만히 감싸만 주시냐. 어릴 때부터 잘못 키웠어. 내가 집에 있을 때는 감히 못 그랬는데 내가 출가하고부터 완전 지 세상이지 하시곤 하였습니다. 큰 고모께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직원이 100명도 넘습니다. 인성도 얼마나 훌륭한지 회사에서는 일 잘하는 사장님이고 가문에서도 효녀로 소문이 자자하셨어요. 원래는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아들네 집에서도 살아보자 하시고 사신 게 벌써 5년이 되었네요. 셋째 신우이하고 거의 15살 이상 차이가 나시는데 어릴 때부터 셋째 신우가 유별나다는 걸 알고 많이 혼내키기도 하시고 뭐라고 하셔서 큰 고모라면 셋째 신우도 벌벌 기었죠. 엄마보다 훨씬 더 무서워하셨고요. 저 딴에도 노력한다고 신우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았어요. 하지만 얘기가 먹히지 않을 뿐 아니라 어느새 저와 아이들만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남편의 태도예요. 무조건 자기 누나 편이고 말도 못 꺼내게 해요. 무조건 자기 누나 편이었죠. 아이들까지 길을 못 펴게 하고 저희 잘못 아닌 것까지 무조건 누나 우리 누나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랑 제가 한 얘기를 누나한테 다 말하기도 하였고요. 다른 가족들은 셋째 신우이를 상대도 하기 싫어하고 학을 뗄 정도인데 도대체 남편은 왜 이런 누나를 편들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중간 역할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모하고도 큰 신우하고도 얘기를 해봤죠. 너희 남편이 어릴 때부터 셋째한테 눌려 지내서 그래. 무조건 기를 죽여버리니 누나 말이라면 대들지를 못하지 하시더라고요. 진짜 조기교육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들도 고모 때문에 집에 오기가 싫다면서 저한테 매달리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을 붙들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랑 아이들 고모 때문에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어. 여보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나가 뭘 어쨌다고 또 그래? 얼마 전 고모가 미연이 둘째한테 잔소리하고 얼마나 열을 받게 했는지 쓰러지면서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걸 보고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 그건 고집 부리고 고모한테 대들다가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딸 입장에서 생각할 줄 모르냐. 고모가 어머님한테도 얼마나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줄 알기는 알아? 자기는 아들이 되어서 누나가 저렇게 어머니께 함부로 하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지연이, 큰애 미연이가 고모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했고 고모가 내 엄마한테 내가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데 그게 어른이 할 소리냐고. 이제 애들한테도 더 이상 고모가 어른 대접 못 받고 있어. 우리 집에 와서 온갖 거 간섭하고 지연이 결혼도 간섭하다가 지연이 남편한테 온갖 소리 다 하고 이제는 자기가 나섰기 때문에 결혼이 성사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떤 면에서 여보는 누나가 잘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저의 얘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그제야 수긍을 하기 시작했지만 자기는 그래도 누나한테 나서서 뭘 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저는 남편한테 그럼 감싸주지나 말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있으라고 말이죠. 그렇게 셋째 시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어도 딱히 마땅한 해답을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넋놓고 하루하루 고모에게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큰 고모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야, 어머니 모시고 고생이 많지? 내가 이번에 한번 어머니 뵈러 집에 갈까 하는데 어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큰 고모님의 말씀에 너무나 반가웠고 아이들과 신우와의 문제,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면서 와서는 온갖 간섭 다 하는 거, 어머님에게까지 함부로 대하는 거 아시는 거였지만 다시 한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사촌동생이 자기 엄마한테서 얘기 들으니 셋째 때문에 올케가 고생 많다 하더니만 그런 얘기였구만. 어머님께서 동서되시는 숙모님들하고 전화로 가끔 통화하실 때 우리 집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집 비번 바꾸고 걔 셋째 시누이 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 하시는 겁니다. 제가 네? 어떻게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끼리 했더니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랍니다. 그리고 주말에 갈까 했는데 안 되겠다면 내일 저녁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보자 시더군요. 다음 날이 되어서 저는 큰 고모님 말씀대로 아이들과 어머님께 큰 고모 올라오신다고 말씀을 드렸고 비번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저는 두 딸과 함께 먼저 얘기했어요. 지연아 미연아, 너네들도 알다시피 고모 행동이 우리한테 너무 부담되잖니. 너네들이 벌써 얘기했지만 나는 어른의 입장에서 감싸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는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요 엄마, 제가 벌써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고모가 저희 결혼까지 되니 많이 하시고 제 남편한테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미연이는 고모한테 시달려다가 응급실까지 가고 한창 사춘기인데 얼마나 막말을 했으면 멀쩡한 애가 쓰러지냐고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옆에서 둘째도 언니 말이 맞다며 맞장구를 치더군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고모 못 오게 하려고. 네?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단 비번을 바꿨어. 고모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마. 그러고 나서 어머님과도 얘기했어요. 어머니, 지금 신우 행동이 저나 아이들 심지어 어머니에게까지 너무 막 나가서 이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나도 걔 때문에 불안하기까지 하다.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요, 제가 애들하고 남편하고도 얘기했는데 어머님께서도 좀 도와주셔요. 저는 가족들에게 운을 띄워놓고 현관 비번을 바꾸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도 고모가 집으로 비번 누르고 오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지를 않으니까 문을 차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애들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하였고 우리는 약속한 대로 전화를 받지도 문을 열지도 않았죠. 그렇게 한참을 떠들고 있던 문 앞이 갑자기 잠잠해지는 겁니다. 핸드폰이 울리면서 큰 고모님이 문 열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떠들고 문을 차고 하다가
때마침 오신 큰 신우에게 딱 걸린 겁니다. 저는 얼른 인사를 드리고 집 안으로 큰 신우를 모셨죠. 하도 나이 차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딱 보면 사장 포스가 풍기면서 아우라가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셋째 신우도 언제 그렇게 떠들었냐는 듯 조용히 언니를 따라오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마침 남편도 일을 끝내고 들어왔고요. 어머님도 지방에서 맏딸이 찾아와 주니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손부터 잡으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내가 들어보니 너 셋째 시누이 이 집에서 산다며? 아니 무슨 누가 그래요? 가끔 여기 놀러 오는 걸 가지고. 시끄럽다. 잠만 말고 너 나 따라서 우리 집 가자. 아니 갑자기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왜 제 집 놔두고 언니를 따라가요? 엄마도 여기 계신데. 그래서 엄마랑 함께 가자고. 제부는 여기 사업하는 거 있으니 가끔 들르면 될 거고. 너나 애들 다 컸어. 너네 애들 다 컸어. 이 직장 다니느라 다 바쁘고 집에도 거의 안 온다며? 너 없다고 굶어 죽지 않아. 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못 가요. 못 가? 알았어 하시더니 큰고모님은 전화를 하시면서 아 제부예요? 얘가 안 간다네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전화를 탁 끊는 거예요. 그러더니 셋째 시누이한테 전화가 울리더니 여보 여기 올케 집이에요. 네? 잔금요? 계약 잔금을 언니가요? 아이 그래도 그런 게 어디. 고모부 큰소리. 그런 걸 왜 이제 얘기. 또 고모부 큰소리. 네 알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고모부님의 큰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셋째 신우는 전화를 끊더니 급공손하게 태도가 바뀌더니 네 알겠어요. 언니 말씀대로 할게요 하는 겁니다. 저와 어머니 아이들 그리고 남편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큰 신우 말씀이 셋째 너 왜 어머님한테 함부로 하니? 내가 너 어릴 적부터 얘기했구만. 아직도 엄마한테 말이며 행동을 못 고친 거야? 엄마가 너 힘들게 낳아서 오냐오냐 그러고 키우셔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한다만 나는 그 꼴하지 못 본다. 그리고 남동생 너도 그렇다. 신우 때문에 올케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아이들까지 고모 때문에 집에 오기 싫다 하는데 왜 누나한테 맥을 못 쓰고 가장이 가장다워야지 어머니 모시면서 이렇게 중심 못 잡고 있으면 어쩌냐? 그날 셋째 신우와 남편은 큰 신우에게 완전 박살이 났습니다.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어머니는 슬그머니 방으로 가셨고 셋째 신우와 남편은 그야말로 쥐 죽은 듯 조용히 듣기만 하더군요. 저는 정말 큰 신우가 그때 안 왔으면 친구 남편이 근처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어서 미리 얘기해 놓았거든요. 혹시 행패 부리면 전화할 테니 남편한테 와서 데려가라고 좀 얘기해 달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때 맞춰서 큰 신우가 와주었고요. 그렇게 셋째 신우는 도살장 끌려가는 표정으로 큰언니를 따라서 지방으로 짐 싸서 내려갔습니다. 지방에 있는 큰 신우의 집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었죠. 어머님은 맏딸이 만들어준 보금자리에 다시 가게 되어서 너무 좋아하셨고요. 원래 큰 신우가 어머님을 모시고 계셨는데 아들 집도 와보시고 싶으시다고 저희 집에 머무신 거였거든요. 셋째 신우는 약속대로 큰언니의 회사에서 같이 일을 도와주게 되었고요. 너무나 깔끔하게 일 처리해 주신 큰 신우께 고마워서 감사 전화를 드렸죠. 그리고 무슨 일이 있기에 셋째 신우가 언니한테 꼼짝 못하고 따라가냐 했더니 아 그거? 저번에 제부가 조용히 부탁을 하는 거야. 회사에 급하게 계약할 장비가 있는데 그게 한 20억쯤 한다나 봐. 요즘 현금이 없어서 은행한테 빌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근데 며칠 전에 올케랑 통화하기 전에 전화가 온 거야. 한 5억 정도만 어떻게 빌릴 수 없겠는지.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하고 대신에 동생은 내 회사에서 일 좀 시키자 하였지. 올케 집 일도 같이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막 대하는 것도 얘기하면서 제부도 이성적인 사람이라 이해를 하더라고. 이제는 자기 말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 잘 되었다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일이 순리대로 풀어져서 너무 기뻤습니다. 갑자기 셋째 올케가 불쌍해지면서 그러니 적당히 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내려가 버린 거 잘 지내기를 바라야죠. 오늘 저녁부터는 편안하게 집에서 지낼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무 홀가분해지네요. 저희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삿바사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사연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